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산 해미 공군부대에서 추가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대 인근에 있는 해미읍성과 상가에는 손님이 급감하는 등 적막감이 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오는 19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앞에서 2,5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당진시는 방역수칙 준수와 집회 참가 자제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충남 최서단에 위치한 경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될 길이 열렸습니다. 항만 분야 최상위 계획에 지정 내용이 담기게 된 건데 영토 수호와 어민 안전 확보가 기대됩니다. 충남에서 100명 중 19명은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의 다주택자 비율은 제주와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산 해미 공군부대와 관련해 추가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대 인근에 있는 상가는 손님이 줄고 해미읍성도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적막감이 돌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산 해미면에 있는 식당 갑니다. 한창 바쁠 점심시간이지만 손님들의 발길이 뜸하고 거리 전체가 썰렁합니다. 지난 13일 인근 공군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주변 상권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장병 1,000여 명에 대해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지고 초등학교 2곳도 한때 등교가 중단되면서 시내엔 적막감마저 돌고 있습니다. 타격이 많지. 식당들은 그 사람들이 그걸 나와야지. 그 사람들이 저녁이 같을 때 이렇게 퇴근하고서 나와야 여기 장사가 되는데 하나 지금 못 나오잖아. 지금 역학 조사 중이라 더군다나. 해미읍성을 찾는 관광객도 급감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14일부터 15일까지 방문자 수는 5천여 명. 직전 주말과 비교하면 1,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가뜩이나 해미읍성 축제가 취소돼 울상이었던 상인들은 이번 일로 사정이 더 힘들어졌다고 말합니다. 너무 힘들고요. 주말에도 뭐 조금 반도 정도 매출이 줄고 평일에는 뭐 3분의 2 정도 줄은 것 같고 그래요. 월세도 뭐 재성 밀리고 안 줄 수는 또 없으니까 또 밀리고 또 그러죠. 17일 기준 해미 공군부대 관련 확진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부대에서 교육을 진행한 외부 강사를 시작으로 병사 등 8명이 감염된 데 이어 16일과 17일 이틀 연속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서산시는 추가 확진자의 경우 부대 내 자가격리 중 양성으로 나와 동선과 접촉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말 각종 행사 및 모임이 증가하고 있으며 타 지역 확진자의 관내 방문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의 방심입니다. 코로나19는 잠깐의 방심으로 순식간에 확산되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산 지역 누적 확진자는 35명, 충남 전체는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충남 최서단에 위치한 경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길이 마련됐습니다. 항만 분야 최상위 계획에 지정 내용이 담기게 된 건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한범호 기자, 경렬비열도의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요? 네,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경렬비열도는 충남 최서단에 위치해 서해 독도로 불리는데요. 이곳이 국가안보나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 악화 등 유사시 선박이 대피할 수 있는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추진됩니다. 충남도는 경렬비열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예비 지정하는 내용이 해양수산부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에 포함됐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전국 60개 항만에 대한 향후 10년 동안의 정책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으로 다음 달 고시 예정인 항만 분야 최상위 계획 제4차 항만 기본 계획에 담기게 되는데요. 이후 타당성 검토와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경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한항으로 지정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네, 먼저 경렬비열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새가 열을 지어 날아가는 모양에 따라 이름 붙여진 경렬비열도는 동서 북경렬비도 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동경렬비도와 서경렬비도는 사유지, 북경렬비는 국유지입니다. 지난 2014년에는 중국인들이 서경렬비도 매입을 시도하기도 했고요. 또 경렬비열도 주변은 어족 자원이 풍부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지와의 거리가 멀어 해경이 중국 어선을 압송하거나 기상 악화로 피항할 경우 장시간 운행에 따른 해상치 않은 공백과 예산 낭비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가관리 연한항이 되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해양 영토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 서해 중부 지역 핵심 거점 항만 개발, 해양 관광 자원 개발, 해양 관측 장비 설치 지원,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이 기대됩니다. 경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한항으로 최종 지정될 경우 도는 충남 최초이자 전국 12번째 국가관리 연한항을 보유하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렬비열도의 국가관리 연한항 추진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지역에서 100명 중 19명은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주택 소유 통계를 보면 충남 지역 다주택자 비중은 19%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제주와 세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군 단위에서는 예산군이 22.7%, 태안군이 22.5%를 기록했고 시 단위에서는 당진시가 20.4%를 보여 각각 전국 상위 10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전국적으로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228만 4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9만 명 늘었습니다. 오는 19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에서 2,5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8.15 광화문 집회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집회로 당진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의 기자회견 주요 내용 보시겠습니다.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김홍장 시장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진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저는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진시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매우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천안, 아산, 서산 등 인접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19일 2,500여 명이 모이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의 대규모 집회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이번 집회가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집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이번 집회가 지역 감염으로 이어져 그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던 당진 지역사회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 심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척도라 할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일상과 방역의 균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그 어떠한 권리나 가치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것이 당진시의 입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집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면 아래의 방역 수칙과 지침들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최 측에 호소합니다. 1m 이상 거리두기, 발열 체크,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과 같은 핵심 방역 수칙은 물론 모든 방역 수칙들이 철저한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타지인의 집회 참가를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방역관리 인원 선정과
배치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집회 당일 당진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방역관리요원이 당초 협의된 방역수칙은 물론 동선 관리와 행사표의 준수 여부 등을 빠짐없이 확인할 것입니다. 만약 방역지침 위반이 확인될 경우 현장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며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시행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위반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추가 조치가 취해짐을 엄중히 경고드립니다. 더욱이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사회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최 측과 참가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최 측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참가자들에게 반드시 전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도청 남문광장에서 진행된 혁신도시 지정 충남 비전 선포식이 사실상 양승조 지사의 재선도전 출정식 분위기로 치러졌다는 분석입니다. 행사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 도의원, 도민 등 최소 1,000명 이상 참석한 가운데 1부는 비전 선포식, 2부는 축하 음악회로 진행됐습니다. 도는 행사를 위해 KBS에 2억 원을 지원했고 자부담금 등 총 3억 2천만 원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2부 음악회에서는 가수 인순이 등을 비롯해 총 9개 팀이 공연을 진행했는데요. 코로나19로 주요 축제가 취소됐다는 점에서 이번 선포식은 올해 도내에서 진행된 최대 규모의 행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런 대규모 행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천안시장과 아산시장 등은 이번 행사에 초청됐으나 불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천안과 아산시 관계자는 지금이 그럴 때는 아니지 않느냐라거나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자리를 비우고 행사에 참여할 수는 없었다고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행사 취지는 이해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할 때 아쉬움이 남고 인기 가수 공연은 지나친 측면이 있어 보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도 관계자는 관련 예산은 이미 오래전에 확보했고 혁신도시 지정 성과와 함께 코로나19로 지친 도민을 위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행사를 진행했다며 혁신도시 지정 의결이 이루어진 10월 초에만 해도 천안과 아산의 상황이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0.84명. 지난해 0명대로 진입한 후 계속해서 하향 곡선입니다. 50년 전 100만이 넘었던 신생아 수는 이제 30만 명 안팎이 됐죠. 이 상황이 지속되면 10년, 20년 후 우리 사회는 이런 역피라미드 모양의 인구 구조를 갖게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2020년, 올해에는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40명을 부양하는데 20년 후에는 80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중 62명이 고령 인구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정부에서 꺼내든 카드 중 하나가 지원금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영유아기의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요. 강원에서는 육아 기본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아이 한 명에게 매달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역에서는 효과가 있었다며 최근 이 비용을 4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부풀려진 성과다,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유럽 선진국의 출산율을 한번 볼까요? 프랑스 1.84명, 스웨덴 1.75명, 영국 1.68명. 현재 OECD 국가 평균을 넘는 곳인데요. 이들도 한때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었었죠. 보육과 교육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여성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회. 이런 부분이 이들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주요 정책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입니다. 우리가 업어서 키운 아이가 우리를 힘겹게 업고 있는 모습 상상해 보셨는지요?
우리 아이들이 겪을 수도 있는 머지않은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입니다.